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또 지수가 이렇게 7% 올라가는 것을 다시 볼 줄은 참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시장의 어마무시한 반등이 좀 일어나면서 시장이 대폭등하는 장세가 펼쳐졌던 하루입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상승세가 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또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급 반등을 해주면서 코스닥 지수가 무려 7%,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가 코스닥 150 업종이 12%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가히 엄청난 상승이 오늘 시장에 펼쳐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150 업종만 뭐 이렇게 12% 올랐겠습니까? 이게 이 정도 올랐으면은 코스닥 레버리지가 거의 뭐 27%, 또 2차 전지 관련된 레버리지는 50%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와, 저는 이거 보면서 투자 심리의 변화, 그리고 과거 에코프로 쇼커버 당시의 투자자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그 추억이 참 대단히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들게 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주식의 시세는 그 심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거를 새삼 많이 느꼈던 장인데요. 자, 그럼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또 한 번에 몽땅 올려놔 버리면은 사실 오늘 같은 날 뭐 시가부터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오늘 뭐 시가부터 종목군들을 따라잡기가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코스닥이 1%대 상승을 보였는데 시가에 2%대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코스닥 레버리지라든지 의미 있는 종목군들은 뭐 레버리지가 코스닥 그러니까 150 업종이 시가가 뭐 거의 3% 가까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군들, 의미 있는 종목군들의 갭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오늘 뭐 좋은 장에서도 시가 베팅은 좀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 오늘도 매도를 좀 진행을 하면서 뭐 일부 남겨놓고, 또 이렇게 좀 넘어가고, 또 몇 개는 물렸던 거 추가 매수 좀 하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뭐 인버스 일부 좀 잡아보기도 하고, 약간 그러게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장을 보면서 와라는 소리를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과 제가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와, 시장이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어? 와, 공매도 금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뒷부분에 가서 뭐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발표, 말이 필요 없는 시장 급등이 나왔습니다. 주식은 심리가 만드는 것이고 2차 전지는 데드캣 바운스로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종목별로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데드캣 바운스 흐름에서 뭐 추세적 상승보다는 일정 구간 올라가면 장기간의 박스권을 형성하는 뭐 초입에서 오늘 이번에 시세가 나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볼 예정이고요. 반도체는 주도 섹터가 맞습니다. 주도주이면서 주도 섹터가 맞기 때문에 시장이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밀리거나 또 올라가다 밀리거나 하는 걸 반복적으로 하겠죠. 그럴 때는 반도체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군들을 계속 잡아가는 게 어찌 됐든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장주 단의 종목군들도 오늘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로봇주가 오늘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코스닥 150 업종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로봇주들도 아직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그렇게 큰 반등은 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AI 섹터도 잘 지켜보면서 좋은 구간이 온다면 매수로 대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 오늘 공매도 종목군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요, 과거에도 코스닥 그 공매도 금지를 시켰던 이 여러 기관들이 있죠. 2011년도 때 미국 신용 등급이 아마 강등되면서 공매도 금지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때도 박스권 장세 속에서 가는 놈만 가고요. 여전히 업황이나 실적이 둔화되는 쪽은 공매도가 없어도 계속 빠졌고, 우리 기억나시겠지만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난 시장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잘 올라가다가 한 번씩 20% 가까운 급락을 보이고 또 올라가고, 20% 급락 보이고 또 올라가고, 또 가는 과정 속에서 주도주가 바뀌는 모습도 종종 보이죠. 그 당시에도 그때는 공매도가 없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차익 매물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못 가는 종목은 끝까지 못 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공매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못 가는 종목들은 끝까지 못 갔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으며 정배열 상태에서 업황이 턴하고 업황이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는, 뭐 지속적이 아니더라도 뭐 내년에 좋을 수 있는 종목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사실은 그런 거 뭐 다 떠나서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축복을 안겨준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거의 3개월간이죠. 거의 2달 넘짓하게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없이 줄곧 밀리다가 오늘 양봉 하나에 10월 달에 하락의 폭을 전부 다 되돌렸기 때문에 10월 한 달의 아픔을 오늘 단 하루에 거의 치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지수를 강하게 돌려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의 하락의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수의 낙폭은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만들어진 바닥은 또 하나의 박스권의 바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는 할 필요는 없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 보고요. 뭐 지수의 이제 상승 목표치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한 이후에 지금 신고가를 치고 가는 종목군들이 공매도가 사라진 이후의 흐름은 폭등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자의 신고가를 만들고 코스닥 150 업종의 수급까지 좋은 종목군들 내일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면 이제 상한가가 코스닥에 4개, 코스피에 2개가 나왔는데요. 양시장 다 뭐 상승 종목수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뭐 거래대금 11조, 그 다음에 코스피 15조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상승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뭐 양시장 다 매수세 굉장히 우위였고요. 코스피는 9천억, 코스닥은 4,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 수급도 의미 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수급은 쇼커버링 수급이 있겠죠. 오늘은 쇼커버링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좀 뭐 바닥 구간에서 아마 공매를 쳤던 사람들은 급하게 손절 물량이 나왔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 이게 이제 뭐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당장 일요일날 발표해 놓고 내일부터 할 것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뭐 답이 없었겠죠. 밑에서 친 사람들은 빨리 청산을 해버리고 포지션을 다시 잡던지 전략을 수정하든지 하는 전략이 더 옳았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 경험이 오늘의 시장의 상승을 만들었다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자, 2020년 3월 코로나 급락장 이후 이런 급반등은 진짜 3년 만에 처음 봅니다. 저도 코스닥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거의 상한가 가는 것은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2차전지 레버리지는 50% 시간에 포함하면 54%가 오르는 이 광기 어린 시장의 흐름은 정말로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시장이 하락할 때 제가 말했죠. 하락의 이유는 매번 다르다. 근데
항상 똑같다. 이유만 다를 뿐이지 하락의 패턴은 항상 똑같다. 반등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을 하면 그 이유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어차피 반등을 할 거였다면 공매도 금지가 아니었어도 미국의 시장이 좋았고 환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뭐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본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공매도가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해줬고, 또 대주주 양도세 이 한도를 10억에서 20억으로 뭐 늘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돌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대폭등이 오늘 나와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좀 사지 못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상따라도 하고 넘어가야 될지 마지막까지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뭐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주선에서 이제 뭐 나쁜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만족하면서 넘어가는데 아쉬움이 분명히 많이 남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도 미 증시의 강한 상승세와 국채금리 하락, 환율 안정 등 여러 방면에서 바닥 시그널들이 나와주며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공매도 금지 관련 이슈가 돌았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주말에 급박하게 금지가 되고 바로 오늘 시작될 줄은 정말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고, 준비되지 않은 공매도 금지는 숏 포지션을 계속 치고 있던 쪽과 최근에 봤던 쪽은 제가 볼 때는 막대한 손실 발생하면서 청산했어야 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오늘은 급격하게 올라버렸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뭐 지난번 8월달에 에코프로 150만원 갈 때 쇼커버가 수천억이 들어왔었죠. 수천억이 들어오면서 이 어마무시한 단기 폭발력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때의 추억이 사람들에서부터 살아났다. 그로 인한 대한민국의 주식인들은 다 이쪽으로 매수로 빨려 들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다시 보면 지난주 고용 둔화가 다시금 국채 금리를 떨구면서 미 증시는 나스닥 추세대 상단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지는 지켜봐야겠다 싶은데, 분위기는 돌파할까 하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뭐 보합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증시, 미 증시 및 여타 해외 증시 대비해 반등이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내일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85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840 찍었고요. 코스피는 2500을 찍었습니다. 약간 급발진했다 생각은 합니다. 좀 더 상승의 룸은 남아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루 이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막 따라 들어가기에는 단기에 급발진을 하고, 내일도 아마 시가의 갭이 들게 된다면은 단기에 반등의 이 폭이 굉장히 커진 거죠. 875포인트까지 가면 시장은 어찌됐든 음봉 몇 개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 좀 늘려주는 거 기다렸다 사봐야죠. 지난 상반기 공매도 금지 당연히 시장에 아주 큰 호재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재료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에 급발진하게 되면 이 역시도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때는 내일, 오늘 상한가 갔던 뭐 에코프로 형제 정도 눌림을 본다든지 하는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만 볼 것 같고요.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2차 전지는 그 정도 선에서만 보고 시장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하루 정도는 지켜보면서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요. 지난 상반기 2차 전지는 실적 성장과 수주,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가지가 미래의 시총을 당겨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미래의 실적을 당겨온 거죠. 미래의 시총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을 당겨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후는 쇼커버에 의한 오버슈팅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그 이후에 폭락이 나왔죠. 이번 낙폭과대 구간에서 나온 공매도 금지가 분명히 기폭제를 만들어 굉장히 빠른 회복을 만들어 주었는데, 추세적 상승을 위한 제반사항이
변한 게 없다면, 변한 게 없다면, 그게 이제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뭐 이슈들이라든지 변한 게 없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제가 사라 마라 할 수는 없고요. 팔라 이런 말도 할 수 없겠죠. 저도 2차 전지 가지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그러한 근거와 이유를 잘 생각하고 저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수를 하시면서 그러한 근거와 이유를 생각하시며 보유를 하면서 가야 될지 매도를 하면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호재가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실적과 업황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들의 투자 이슈 거기에 공매도 금지 낙폭과대에서 올라오는 것과 신고가에서 쇼커버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정시어 반도체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봇, 제약바이오, AI 다 좋은 장의 흐름에 공매도 금지에 제약바이오까지 선박하면서 오늘 지수는 코스닥 7.3%, 코스피 5.5%면 내일 추가로 올라가도 쉬었다 갈 수 있다라는 점만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떨어질 때는 제가 뭐 회원님들한테 그랬지만은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물리면서 가야 된다. 방법이 없다. 올라갈 때 할 수 있는 게 없다. 시장이 바로 급등하면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반대로 지금처럼 급등을 하잖아요. 막 마음이 조급합니다. 나만 놔두고 가는 것 같고 나만 못 보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조급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탈이 나는 것 같아요. 탈이 오늘 오후장에도 이제 그 기대감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내일 오전에까지도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오전 이후의 흐름에서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되겠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지수가 단기간에 그러니까 뭐 3개월 동안 쭉 빠졌지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순식간에 올리고 그러니까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게 굵게 나오는데 이번처럼 V자로 올려버리면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하다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내일은 아마 금일 거래 많이 터진 종목 중에서 저는 뭐 에코프로 형제들 관련해서 뭐 트레이딩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전히 로봇과 AI 뭐 이런 쪽 반도체 관찰해 볼 것 같습니다. 자, 뭐 지수 간단하게 좀 보면요. 미국 시장 먼저 볼게요. 이런 상승 추세선 위에 있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런 구간을 돌파가 쉽지는 않습니다. 맥스 잡고 이런 구간에서는 부딪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돌파가 되고 그런다면은 그때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굉장히 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러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추세를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며칠 밀렸는데 그러니까 며칠 밀렸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뚫었는데 지지하고 올라간다. 이거는 뭐 달리 봐야 됩니다. 아, 시장이 세게 갈 수도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보여주고요. 테슬라가 오늘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워낙 강하게 움직여 줬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아직 조금 애매하죠. 시간 외에서는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2차 전지에 힘을 받아서 오히려 테슬라가 올라가 준다면 내일 2차 전지 한 번 더 움직일 수는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일단은 움직여야 됩니다. 테슬라도.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부회장, 권영수 부회장이 이제 또 직원들에게 레터를 보낸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었는데요. 실적 둔화, 성장성 둔화가 예고된다. 열심히 하자. 그런 내용으로 또 레터를 보낸 게 또 기사화가 오늘 오후에 좀 나왔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는 업황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로 결론적으로 너무 길게 보지 마라. 그런 만큼만 보고 다시 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저는 이런 하락 추세를 그어놓고 저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70% 물량 정리가 됐고요. 820포인트 뭐 이 정도에 지금 이제 한 물량 30% 가지고 있는데요. 와, 5% 올라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7%가 넘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위에 60일선이 기다리고 있죠. 과거 하락하던 주가 보면요.
3만 원 올 때 강력하게 오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때랑은 또 차원이 다르죠. 이런 구간에서의 반등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너무 급하게 올려버렸으니까. 이렇게 뭐 가격 수렴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이제 단번에 이 하락의 중심봉까지 올라오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상승장이다 하면 피보나치 56, 그러니까 50까지가 보통 기술적 반등이죠. 이 고점 대비 저점에서 반등폭은 맥스 잡고 0.5 진짜 세더라도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그냥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그래서 내일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이 저항 구간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략을 짜 보시면 어떨까. 거의 비슷해요. 이런 관점은 이제 급락을 많이 하게 되면 좀 세면 0.618 뭐 이런 데까지 갈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이제 안 갈 수도 있고 보통 0.5에서 많이 머무르죠. 그러면은 대충 여자리, 그다음 좀 더 가면 여기 870포인트 이런 구간에서는 흔히 말한 냉란이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코스피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뭐 다 2차 전지의 힘이죠. 여기 뭐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간 거는 아닌데 그래도 1.87% 올라가면서 1조를 좀 했다라고 보여주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더 힘을 내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별로 우려는 안 하고요. 그냥 단지 2차 전지 쪽이죠. 자, 에코프로부터 좀 볼게요.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 BM이 사실 좀 더 좋았어요. 아침에 흐름은 에코프로 BM이 더 좋았다가 대장주가 에코프로로 또 바뀌면서 와, 이렇게 에코프로가 좀 상한가를 갔습니다. 과거 1등주가 이제 에코프로였는데 지주사 할인의 노출이 분명히 될 겁니다. 워낙 공매도 수량이 많아서 그 쇼커버링에 의한 저는 상승이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장 추가 급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뭐 일단은 좀 지켜보고요. 이거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뭐 지켜보고, 신규 투자는 조심해야죠.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깨진 구간에서 올라오는 거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여기서 갭하고 좀 밀렸을 때 뭐 눌림을 좀 봐본다든지 단타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요. 뭐 캡을 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봤자 한 5% 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좀 드는데요. 30만 200원 이런 구간도 저항인데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31만 얼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월봉에서 이런 저항 구간이 존재합니다. 32만 원이요. 여기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데 32만 원에 저항이 있고요. 지지와 저항이 모이는 자리, 이렇게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올라가면은 뭐 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이 올라갈 시 상승이 5%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세게 올라와서, 올라가면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뭐 주의하고 좀 봐야죠. 에코프로의 상승의 강도에 따라서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포함해서 종목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지 못하겠지만요. LG엔솔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많이 올랐고, 엔캠도 한 16%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엔캠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뭐 본전이네요. 이제 매수가 왔고요. 이 자리가 매수가여서 좀 더 저는 가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LNF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 개판입니다. 실적 많이 안 좋더라고요. 많이 안 좋은데 올라간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참 전혀 실적과 업황하고는 맞지 않은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시선이 어떻게 되느냐,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가고 못 가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가면은 뭐 22만원 정도 흐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수많은 2차전지 종목군들이 존재를 하는데 뭐 일일이 다 말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렵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워낙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었는데, SK하이닉스 또한 거래대금이 1조 가까이
터지면서 굉장히 또 강했어요. 1조 가까이 터졌다. 굉장히 많이 터진 거죠. 1조 가까이 터지면서 이러한 추세 지키면서 계속 우상향을 해 갔고요. 일단 장중 최고가 최근에 고점을 경신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하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도 시가총액 100조가 코앞인데요. 일단 100조라는 상징적인 부분을 만들어낼지 각각의 구간을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시장의 주도 대장주는 SK 하이닉스가 맞고요. 2차 전지는 반등의 흐름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 공매도 금지가 나오니까 코스닥 반도체 안에 150업종 종목이 더 세게 움직이더라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 HP, SP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일단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수급이 좋습니다. 3거래일 연속 수급이 좋은데요. 내일장 소폭 밀렸다가 이거 다시 돌파하면서 여기서 단기간에 2, 3일 쏴버리는 흐름이 나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횡보의 구간이 좀 짧기는 한데요. 횡보의 구간이 좀 짧기는 한데 이때 상한가 만든 파동 이후에 다시 이 악성 매물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 소폭 밀렸다가 이거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네, 뭐 매매 대상으로 삼아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금요일날 폴라리스 오피스를 종배를 좀 해서 넘어왔었는데요. 오전에 뭐 시가 부근부터 좀 약하길래 그냥 짧게 팔아버리고 그 밖에 이제 월덱스 오늘 올라와서 25,000원 이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를 좀 하고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팔고 이런 자리에서 사놓고 오늘 정리를 좀 했고요. 자, 그리고 로봇주 좀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도 코스닥 150이더라고요. 얘도 코스닥 150인데 이 상한가 라인을 딱 맞춰놓고 오늘 갭이 들고 나서 좀 올라왔는데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얘는 자꾸 누군가가 개입하는 느낌이 좀 참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뉴로메카가 상대적으로 좀 시총이 좀 낮은 이 로봇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눌림시 뉴로메카라든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T 로보틱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입니다. 1등주였죠. 1등주였는데 많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 끌어올라갈 때 최근의 흐름 보면은 그러니까 JLK라든지 뷰노라든지 이런 종목 보면 상당히 세게 올라가요. 상당히 그냥 이 흐름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이라 로봇주에서도 그런 흐름이 연속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연속이 돼버리게 되면 그런 부분이 또 흐름의 기폭제를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삼성전자 AI 포럼이 있죠. 관련된 종목으로는 솔트룩스, 뭐 엠노, 그다음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엮이는 한데 내일 그런 부분에서 이쪽 섹터 안에 상한가가 나오는지 뭐 그 정도 흐름에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장이 많이 급등을 해줘서 뭐 많은 투자자 분들이 최근 뭐 근 두 달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좀 한결 가벼워지셨기를 바라고 올라가면 적정한 구간에서 항상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하락은 출현합니다. 그때 현금이 많이 없으면은 종목에 물탈 돈도 없는 것이고 좋은 종목군들이 내 눈에 보였을 때도 내가 현금 여력이 없으면은 겁이 많이 나요. 오히려 근데 현금이 많으면 분할로 좀 사봐야지라는 좀 편안한 마음속에서 종목군들을 잡아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 또 영상이 좀 늦게 촬영이 돼서 늦은 시간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